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5월 달에 가남 NDA 신청 예정 소식이 리포트로 나왔는데요. 주가 34,000원 회복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어떤 구간입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43% 강세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도 0.11, 0.24%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0.18%, 유가는 좀 빠지고 있고 금값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번 주도 굉장히 일정들이 바쁜 한 주인데요. 일단 월요일 스타트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또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 수급의 어떤 이슈가 원달러 환율이 4원 70전 정도가 하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거래소 중심으로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 중심으로 일단 매수가 나오면서 최근에 2차전지 그리고 테마 쪽에서는 이 챗 GPT 관련되는 인공지능 관련되는 부분과 로봇 관련주라든지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제 지속되면서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수급하고 이제 종목 등락률이 조금 다른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종목이 한 200개 정도 많으면서 이 코스닥이 1.7%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1.26, 그래서 2,400선 중반으로 다시 또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3월 달에는 이제 3월 FOMC를 앞두고 굉장히 이제 긴축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속 이제 시장에 이슈가 있습니다. HLB는 오늘 시장이 또 이제 강세 흐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71% 하락하면서 이 21 이평선에서 지금 4일 정도 조금 좁은 어떤 흐름의 어떤 거래량이 없으면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상한가 양봉을 냈던 어떤 부분의 어떤 추세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이제 본래 어떤 수급으로 다시 좀 돌아가 있는 상태고요. 장중에 어떤 이 프로그램 쪽에 이제 수급 상태는 프로그램 쪽은 이제 소폭 매수가 들어왔고 이전하고는 또 이제 다르게 크게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늘지 않는 어떤 상태의 흐름을 계속 좀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현물에서는 외국인들 매수, 기관들 소폭 매도, 개인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매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여전히 잔고가 이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다시 이 상한가 양봉 이후에 늘은 어떤 부분들이 장중 매매 비중에서도 공매매 매매 비중이 8.03% 차지했고요. 시간에서는 한 100원 정도 올라서 0.32%, 생명과 제약, 글로벌, 트러피틱스 여전히 또 부진한 흐름을 2주 가까이 지금 이어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관련 기사 중에서 오늘 리포터 관련 기사를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기관에서 HLB를 다루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이런 것들은 미제시된 상태에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그 리포터가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HLB를 다룰 때는 이제 과거에 이제 오병영, 지금 이제 한양증권에 계신 이제 애널이 많이 좀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는 뜨문뜨문 이제 간혹 이제 나오는데요. 3월 7일 기업 관련해서 이제 HLB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인의 어떤 이야기는 신약 개발이 메인이다. HLB가 이제 업종도 이제 바이오 쪽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바이오텍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이제 재무적인 어떤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본질적인 부분은 신약 개발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공을 해야지만 그간에 했던 재무적인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안 그러면 이 본령인 신약 개발이
기대감이 떨어진다 하면 주가 회복들도 뭐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타이틀은 항상 뭐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선봉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간세포암에서도 입증되었다는 말은 나머지 이제 기타 뭐 선양 남성화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이 적응증을 다양하게 했던 부분에서도 리보세라님의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을 통계적으로 이제 했는데 이 간세포암에서도 리보세라님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 말이겠죠. 자, 항암제로서 임상적 효능이 입증되었다. 3상을 끝나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상태죠. 그리고 이 베제프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에서는 사실 이제 메인은 표적 항암제에서 이제 면역 항암제로 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도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이 빅파마 입장에서 보면 면역 항암제의 어떤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표적 항암제를 쓰는 어떤 형태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간세포암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이 면역 항암제가 2020년부터 들어오면서 상당히 각광이 있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주가도 이제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병용 약물로서 표적 치료제인 베제프 저해제 관련되는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임상적 효능을 입증한 몇 안 되는 이제 약물 계열로 이제 판다. 요게 이제 표 1에 나오는데 보면 요 표 내용에 보시게 되면 면역 항암제가 이제 반응률만 높다면 거의 완치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로는 뭐 완치보다는 이제 뭐 OS 값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어떤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면역 항암제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표적 항암제로 하는 어떤 타켓이 뭐 베제프라든지 허투라든지 CTLA4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바이오마커들을 하는 어떤 이 표적 항암제 약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로슈의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1 계열이죠. 그래서 이 베제프 항체 형태로,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가 아니라 이제 요거는 이제 티센트릭하고 병용하는 것 자체도 이제 그 항체 치료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스틴이죠. 요렇게 해서 이제 간세포암 관련해서 1차 치료제로 2020년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핫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당히 기대를 받았던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는 이 렘바티닙과 그 병용을 해가지고 작년에 일단 통계적 유의성은 실패했죠. OS 값이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키트루다도 사실 좀 실패를 했던 어떤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키트루다하고 이제 옵티브 같은 경우는 PD-1 계열인데 보시게 되면 2차로 이제 옵티브 같은 경우에는 진행할 만큼 이 키트루다와 옵티브가 가장 이제 면역 그 항암제에서는 매출이 큰 어떤 부분인데 간암 쪽에 1차에서는 진입을 못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의 조합으로 1차에 지금 도전하는 어떤 형태다. 이게 상당히 그래서 이제 뭐 작년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FDA 규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FDA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비누암이라든지 간세포암, 그래서 이게 처방 치료효편 자체가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환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이제 미국 쪽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름 이제 희귀암에 이제 국한에서는 규제의 어떤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FDA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준시 바이오 사이언스의 이제 토리팔리맘 관련되는 부분 심사 결과도 상당히 이제 뭐 비교 대상으로 이 부분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하고 이제 뭐 미중 분쟁 이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로 승인 절차가 뭐 지연되었던 어떤 사례들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FDA에서 이 HLB와 이 항서제약의 어떤 NDA 신청과 이후 어떤 승인 과정에서 FDA 어떤 규제 연수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HLB는 이런 어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삼성까지 가고 이제 상업화 유통까지 하기 위해서 투자 및 사업 구조 변경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증을 통해서 엘레바 테라피틱스에도 집중적으로 좀 투자해서 마케팅도 좀 총력을 다하고 이제 진짜 이제 본래 바이오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업종도 지금 전환을 했던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의 행보가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이 간 세포암 관련해서 임상 3상을 했을 때 이 소라페님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승인을 받았던 로시와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1차 치료제의 어떤 조합에서 OS 값을 본다라고 하면 OS 값의 중앙값은 승인 받았던 제품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뭐 처음으로 20개월이 넘어갔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특별히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일단 경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자의 어떤 편의성 했을 때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님의 어떤 조합 자체가 상당히 이제 앞에 이제 허가받았던 부분들의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옵션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죠. 여기 보시면 2023년도 5월 달에 품목호가 신청 예정이다. 요렇게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자료는 이제 항서제약하고 이제 저널오브 헤파톨로지 뭐 드럭점닷컴에서 이제 해서 이 부분들을 제시했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이제 5월이라고 일단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럼 4월달, 5월달, 6월달. 그래서 5월달 즈음에서 본래는 작년 12월달 기준으로서는 이제 3월달까지가 중요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일정이 5월이다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모멘텀으로 어떻게 좀 작용할지도 좀 봐야 될 거고요. 작년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 발표했던 뭐 매출 시나리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것들은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일단 허가 이후에 이제 이 부분도 좀 다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지배구조 어떤 현황에서 밝혔던 이 부분들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승인이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명백하게 승인을 해야 나머지 이제 이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수급들도 이제 바뀌는 어떤 국면이 있을 거고요. 아무튼 뭐 이런 어떤 흐름을 지금 주가는 전혀 지금 이제 이 또 상한가를 내고 난 다음에 상한가의 어떤 시가 부분에서 형성될 만큼 추가적인 어떤 수급들이 계속 이제 형성되지 못하면서 시장에도 좀 소외받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에 이제 34,000원대 이 흐름들을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지금 이제 못 올라간다면 플래팅을 가든지 이 3만원대 부근의 어떤 지지 흐름을 또 확인해야 되는 어떤 구간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34,000원대 박스권 하단 부분, 윗박스권의 이제 하단 부분인 이 부분이 돌파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거래량들을 좀 낼 수 있느냐. 그래서 본래의 어떤 흐름에서 또 이제 한 5월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3월, 4월. 사실은 이제 뭐 NDA 신청 과정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재료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언급을 어느 시점에서 좀 해주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료가 나오면 단기 수급으로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2월 달에도 한번 봤기 때문에도요. 3월 달에 이제 기사 부분들을 계속 좀 살펴보는 어떤 흐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가에서 받쳐주기 위해서는 34,000원대 회복이 중요한 어떤 흐름이고요. 추가적인 하락도 좀 안 나와야 되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안점을 보시면서 주가 흐름들 보시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